TV 프로그램에서 이제 마이클 잭슨이 루푸스를 알았었다. 그래가지고 뭐 코가 변형이 됐다. 얼굴의 발진이라든지 또 이런 피부 발진은 햇볕을 쬐이면 더 악화되는 여자가 압도적으로 많고요. 남자 환자에 비해서 9배 정도. 그 먹는 건 어때요? 어떤 음식이 특별히 좋다기보다는 잘못 복용하면 여러 부작용이 있습니다. 김철중의 이름은 낳는다. 경희대병원과 함께하는 전신건강 지키기 프로젝트. 오늘은 조금 생소한 질환인데요. 하지만 증상은 또 굉장히 다양해서 자칫 놓치기 쉬운 병이기도 합니다. 바로 루푸스입니다. 네, 이연아 경희대병원 류마티스 내과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류마티스 내과는 뭐 하는 데지? 라고 모르는 분도 많을 것 같아요. 류마티스 내과 뭐 하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전신을 침범하는 자가 면역 질환을 보는 과이고요. 대표적인 만성 전신성 자가 면역 질환이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습니다. 류마티스 질환이 꼭 류마티스 관절염만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오늘 말씀 나눠볼 전신홍반 루푸스, 쇼그렌 증후군, 네. 그리고 다양한 근육염, 혈관염, 기타 등등의 여러 질환이 있고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관절을 잘 침범하기 때문에 골관절염이나 통풍 이런 관절염들도 같이 보는 과가 류마티스 맞아요. 내과가 되겠습니다. TV 프로그램에서 이제 마이클 잭슨이 루푸스를 알았었다. 그래가지고 뭐 코가 변형이 됐다. 했을 거다. 이런 뭐 확인된 얘기는 아니지만 어떤 병이길래 이런 코가 뭐 변형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어떤 병이에요? 그러니까 루푸스 정확한 명칭은 전신홍반 루푸스고요. 라틴어로 늑대를 의미하는 단어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그 얼굴의 붉은 발진이 마치 이제 늑대에게 물린 자국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우리 몸을 보호해야 될 면역 체계가 우리 몸의 정상 세포를 적으로 오인해서 공격하는 대표적인 전신 침범이 가능한 염증성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내 면역 세포가 내 세포를 공격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도 똑같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류마티스하고 루푸스의 차이는 뭔가요? 물론 류마티스 관절염도 전신성 자가 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혈관염이라든지 간질성 폐질환이라든지 눈 침범이라든지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류마티스 관절염은 주된 공격 부위가 관절염이고요. 전신홍반 루푸스는 훨씬 더 다양한 장기 침범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피부나 관절 그 외에도 콩팥, 폐, 심장, 뇌 우리 몸 어느 곳이든 다 침범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선우의 얼굴이라고. 자기 면역 세포가 자기 세포를 왜 공격하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면역 체계의 피하 식별 기능이 고장난 질환이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면 이 자가 면역 질환은 우리 몸의 구성 성분 또는 정상 세포를 적으로 오인해서 공격하고 염증을 만들고 조직 파괴를 일으키는 법. 근데 그런 상태의 환자의 면역 체계는 바이러스나 다른 외부가 왔을 때는 정상적으로 작동해요? 외부 침입자, 바이러스나 세균에 대해서는 면역을 유지하는 게 기본이긴 한데요. 하지만 루푸스 환자들은 선천 면역계가 떨어져 있습니다. 질환 자체로도 면역이 떨어져서 감염에 취약하다고 볼 수 있고요. 치료 과정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약물에 의해서 면역이 좀 취약해진 상태라고 이거 할 수 심각한 있습니다. 병이네. 천의 얼굴을 가진 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만큼 증상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싶거든요. 맞습니다. 어떤 증상들이 있나요? 일단 흔하게 볼 수 있는 거는 얼굴의 발진이라든지 또 이런 피부 발진은 햇볕을 쬐이면 더 악화되는 광과민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유를 알 수 없이 피로하다든지 미열이 있다든지 그리고 입안 구내염, 구강궤양이 자주 생긴다든지 또 머리가 빠진다든지 관절이 붓고 열이 난다든지 다양한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약간 이제 증상이 굉장히 산발적이고 모호하니까 진단을 받기 전까지는 여러 군데를 막 돌아다니겠는데. 그러게요. 그럴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여러 증상 중에서 좀 더 두드러진 증상에 맞는 과를 찾아서 거기서 그 질환에 대한 치료만 받다가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증상이 시작되고 나서 진단이 이루어지는 기간을 별로 이렇게 가끔 조사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보통 루푸스인 경우는 몇 년? 5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5년 후에 온 사람도 본 적 있어요. 20년 걸린 사람도 봤습니다. 지금 입원하고 있는 환자가 있는데요. 중증 혈소판 감소증 때문에 자연 출혈 위험이 있는 그런 환자인데요.
뭐 온몸에 멍이 들고 잇몸에서 피가 나고 자칫하면 이제 뇌출혈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그 환자가 다양한 혈소판 감소증에 대한 치료를 받았는데 이제는 어느 약을 써도 듣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데 검사를 해보니까 전신홍반 루푸스 때문에 혈소판 감소가 있었던 것이었어요. 혈소판 감소증 진단을 20년 전에 받았는데 전신홍반 루푸스 진단을 이제야 받은 거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건강검진 받잖아요. 그 건강검진에서 받는 수준의 어떤 피검사나 이런 데서 이렇게 탁 나올 수는 없어요? 전신홍반 루푸스는 기본적인 선별 검사가 ANA라는 항핵항체 검사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 항핵항체 검사가 기본 건강검진에 포함된 검사들도 있긴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럼 환자 보셨어요? 이렇게 AN 검사를 하고 이상합니다 해가지고 네네네. 오신 환자. 아, 그런데 ANA가 양성이라고 다 전신홍반 루푸스가 아니고요. 이제 해당 증상이 있으면서 이 ANA가 양성일 때 의미를 갖는 겁니다. 마이클 잭슨 코가 개사된 게 루푸스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나요? 원판상 루푸스 환자였다고 하더라고요. 아. 피부에만 국한된 원판상 루푸스만 있으면 이제 피부에 국한된 루푸스고요. 그 외에 내부 장기 침범이 있으면 전신홍반 루푸스인데 이 루푸스라는 병을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에 치료하면은 예후가 더 좋은 거예요? 당연하죠. 그래서 환자가 이제 약간 루푸스가 의심돼서 이제 왔어요. 그럼 어떻게 확진을 하는 거죠? 일단 아까 말씀드린 ANA 검사를 하고요. 그리고 혈액 검사를 하고 소변 검사도 하고 환자의 임상 양상을 또 맞춰봅니다. 그래서 그 진단 분류 기준에 맞춰서 몇 가지 진단 기준에 합당한가 이런 걸 보고 최종 확진을 하게 됩니다. 주로 이제 발병을 하는 연령대나 성별도 있을까요? 여자가 압도적으로 많고요. 남자 환자에 비해서 9배 정도 여성에 많고 우리가 흔히 가임기 연령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가임기 여성에서 많습니다. 특별히 가임기 여성에게 많이 나타나는 이유도 있을까요?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 영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에스트로겐이 면역 체계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가 면역 반응을 좀 더 공고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루푸스 질환의 생존율은 어느 정도 될까요? 예전에는 이제 5년 생존율이 50% 정도라고 알려진 예후가 안 좋은 질환이었는데요. 최근에는 적극적인 치료로 10년 생존율이 90%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생존을 염려하는 게 아니라 삶의 질을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그런 시대로 왔다고 생각합니다. 루푸스 같은 경우에 완치가 어려운 질병으로도 알려져 있잖아요. 네. 어떻게 계속 관리를 하는 개념으로 좀 봐야 되는 걸까요? 맞습니다. 완치라기보다는 관리하는 질환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일찍 진단하고 일찍 약을 사용하고 적극적으로 합병증 관리를 하면 그만큼 사용하는 약물도 줄고 이제 완벽하게 관해 상태에 이르면 환자들이 정상인과 마찬가지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네. 치료가 늦어진 경우에는 그 자가 면역 여러 장기를 계속 공격해서 장기들이 손상이 되는 거죠. 주로 어떤 치료를 씁니까? 기본적으로 초기에는 스테로이드제도 쓰고요. 스테로이드제를 짧게 그리고 가능한 적게 쓰기 위해서 면역 억제제를 병용을 하고요. 항말라리아제를 또 쓰고 최근에는 특정 타겟만 공격하는 생물학적 제제라든지 이런 약제들이 다양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말라리아 약을 왜 씁니까? 거기다가. 분류는 항말라리아 약제지만 이제 저희는 항류마티스 약제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이제 루푸스의 중증 합병증을 예방해 주고요. 혈전 예방이라든지 다양한 부수적인 효과가 있고 특히나 이제 루푸스 환자들 중에서 가임기 여성이 많기 때문에 임신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도 항말라리아제를 반드시 유지해 줘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치료를 받으면서 임신이 가능한 거예요? 네네. 그럼 스테로이드하고는 치료 방식에서 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제 스테로이드는 아주 강력한 항염증 효과를 나타내는 항염제인데요. 네. 그런데 그것을 계속 쓴다고 해서 이런 루푸스의 질병 경과를 변화시킬 수는 없고요. 그리고 장기간 쓰게 되면 여러 가지 합병증에 노출이 되고요. 그런데 면역 억제는 과도하게 활성화된 면역세포를 캄다운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요. 생물학적 제제는 자가 항체를 만들어내는 B세포를 활성을 억제한다든지 아니면 고갈시키는 방향으로 특정 타겟만을 정밀 타격하는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기 복용에 대한 어떤 부담감도 상당히 있을 것 같거든요, 환자들. 실제로 어떻습니까, 좀? 일단 특히 더 우려하는 거는 이제 스테로이드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으신 건데요. 이제 스테로이드를 오래 사용하면은 뭐 체중도 증가하고 여성 환자들이 많다 보니까 얼굴이 달덩이가 된다든지 그리고 골다공증도 심해질 수 있고 당뇨 위험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합병증이 있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치료 트렌드는 일찍 진단하고 일찍 약물을 적극적으로 쓰는 거고요. 스테로이드 사용을 최소화하는 게 트렌드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면역 억제제나 항류마티스 약물들 그리고 생물학적 제제들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사용하면 스테로이드 사용량을 최소화시킬 수 있죠. 더 나아가서 이제 스테로이드 사용을 하지 않고도 치료를 이어나가자는 게 최신 트렌드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게 나올 거니까 뭐 있습니다. 있어요? 최근에 암 치료 영역 그리고 자가 면역 질환 치료 영역에서 아주 핫한 카티 세포 치료제가 들어본 적 있어요. 네, 카티로 루푸스를 한다고요? 네. 면역 체계를 아예 리셋을 해서 관해가 아닌 완치에 도달할 수 있는 희망이 있는 약입니다. 그러니까 카티라는 게 환자의 그 세포를 꺼내서 질병을 그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장착시키고 다시 넣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 루푸스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그래서 환자에서 T 세포를 꺼내서 이제 조작을 가한 다음에 다시 넣어주면 이 카티 세포가 자가항체를 만드는 B 세포를 공격하는 거죠. 경희대병원이 곧 카티 센터를 연다고 하니까 거기에 우리 이현아 교수가 우리 루푸스도 해야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러기를 나와야죠. 희망하고 있습니다. 잘 몰랐던 질환이만큼 또 궁금증도 많아지는데요. 이쯤에서 저희가 구독자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을 몇 가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OX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푸스 환자들은 특히나 선크림을 꼭 발라야 한다. OX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 광예민성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피부 발진이 예민해질 수 있다는 거 외에도 자외선 노출이 되면은 피부 세포의 DNA 손상이 오거든요. 그걸 통해서 자가항체가 더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자외선을 많이 쪼이게 되면 피부 발진이 악화될 뿐만 아니라 전신적인 증상도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여기 얼굴뿐만 아니라 다 햇빛에 노출되는 부위는 다 바르는 게 좀. 웬만하면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아무래도 햇볕 노출이 심한 시간대에는 외출을 삼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모자나 선글라스 네, 쓰는 그런 것도 도움이 될까요? 되겠습니다. 네, 다음 팩트 체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푸스가 가져오는 치명적인 합병증이 있다. OX. 요건 치명적인 합병증은 중증 장기 손상이죠. 50% 정도 환자가 신장 침범이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루푸스 콩팥염증이 루푸스를 진단받고 병을 앓는 전 기간 동안에 50%는 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 중에서 또 그 조직 형태가 중요한데 안 좋은 조직 형태가 또 절반을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안 좋은 조직 형태를 갖는 루푸스 콩팥염증은 잘 치료하지 않으면 2년 이내에 만성 신부전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투석을 해야 된다든지 신장 이식을 해야 된다든지. 이게 류마티스 내과 환자 중에서도 루푸스가 가장 중증도가 높겠네. 중증도가 가장 높은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예. 마지막 팩트 체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인 만큼 면역력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 오! 환자들이 되게 많이 오해를 하시는데 자가 면역 질환이니까 면역 증강제를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이 병이 발생한 기전이 과열된 면역세포가 우리 몸을 공격해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면역 증강제를 먹는 것은 안 되고요. 그래서 홍삼, 뭐 여러 가지 건강기능식품, 한약들 이런 약재들을 잘못 복용하면 루푸스 치료 약물의 효과를 떨어뜨린다거나 또는 약물 상호작용에 의해서 뭐 간 수치가 올라간다든지 여러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 먹는 건 어때요? 잘 먹어야죠. 잘 먹어야 되는 거죠. 네, 어떤 음식이 특별히 좋다기보다는 뭐 밀가루라든지 지나치게 짠 음식이라든지 튀긴 음식. 네, 그리고 과당이 많이 들어간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피해야 되고요. 특히 또 루푸스 콩팥염증이 있는 환자들은 나트륨 제한을 해야겠죠. 그다음에 단백뇨가 많이 나올 때는 또 붉은 육류 섭취도 좀 제한을 해야 되는 그런 생활 수칙이 있습니다. 이제 만약에 치료도 잘 받고 말씀하신 이제 만성질환 관리도 잘 하면서 증상이 좀 사라졌다면 복용하던 약을 좀 중단해도 되는 겁니까? 갑자기 약을 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잠잠하게 이렇게 조절되던 면역세포가 갑자기 이제 반응이 폭발하면서 급격한 악화가 있을 수 있거든요. 관해 상태가 수개월 이상 지속되면 점차 약을 감량해 나갑니다. 감량해 나가도 또 괜찮으면 보고 중단을 차례로 할 수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스테로이드제 같은 약제는 이제 장기간 사용했을 때 여러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감량했다가 중단하는 노력을 하는데 환자가 아직 본인의 상태를 잘 알지 못하고 예단한 채 갑자기 중단하면은 급성 악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운동은 어떻습니까? 운동 권장합니다. 권장해. 그런데 이제 자외선 노출은 피하는 형태로 운동을 자외선이 네, 문제예요. 실내 운동을 권장을 하고요. 네. 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루푸스는 안타깝게도 완벽히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그리고 다양한 증상으로 인해서 진단이 늦어지면 여러 가지 합병증을 겪게 됩니다. 초기 증상이 있을 때 류마티스 내과를 일찍 찾아주시고요. 빠르게 진단받고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장기 손상을 막는 최고의 예방법입니다. 나는 오늘 이 루푸스에 얘기를 들으면서 이 환자들이 상당히 좀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병인 거야말로 정부가 많이 좀 지원을 해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루푸스도 꼭 정복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해주신 이연아 경희대병원 류마티스 내과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